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알배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번 주를 맞이하는 저의 마음을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봉하는 신작 영화가 야 봐봐, 텅 비었지? 아니 뭐 사실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뭐랄까 어느 쪽이든 조회수 빨아먹기는 글러먹은 것 같고 둘 다 그닥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털갈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짐승 털갈이 하나 이놈의 새끼야. 짐승 털갈이해. 죽지도 않고 돌아와 깡통에도 두들겨대는 각설이 정신으로 소박하게 조회수 100회라도 뽑아먹는 게 낫겠다 라는 뭐 그런 진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예매율 일바라는 지극히 줏대없는 기준에 근거하여 이번 주 영화 한 편 시원하게 골라봤습니다. 바로 나이강의 죽음.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얘랑 얘가 친구였는데 얘랑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재벌가 상속녀인 얘랑 눈이 맞아버리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진정한 사랑이라서 부끄러울 게 없다는 내로남불의 정석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카레이싱 뺨치는 속도로 결혼에 꼴이나고 주변 지인들과 함께 나이강 위에서 초호화 선상 파티까지 조져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전 여친이 찾아와 버린 것이죠. 상상만 해도 아찔한 막장 드라마급 갑분싸 속에서 선상 파티의 첫날 밤이 저물고 아침이 밝았을 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막장극의 여주인공인 이 재벌녀가 관자놀이에 총을 맞은 채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이곳의 유일한 불청객인 전 여친을 의심해야겠지만 그녀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 상황. 때마침 그 배에 올라타 있던 영국의 명탐정 에르큘 포아로는 곧장 범인을 잡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조사 과정에서 이 배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이 막장 드라마의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어차피 그렇게 길게 늘어놓을 생각도 없는 만큼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을 먼저 말해보자면 이 영화 나쁘지 않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 만큼 그 주변 경치를 작살나게 담아내는 게 제일 중요했을 텐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애용한다는 65mm 필름 카메라를 동원한 덕분인지 풍경 하나는 기깔나게 담아놨더군요. 배우 캐스팅은 뭐 화려하다고는 하는데 원더우먼이랑 블랙팬서 혈육메이트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익히 알려진 갈비뼈 성애자 정도 빼고는 한국 관객 입장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라인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연기는 좋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탐정이라 했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극한의 설명충 컨셉을 흔들림 없는 에이스 침대 같은 편안함으로 소화하는 케네스 브레너의 내곡이 돋보였고 마고 로비의 영국인 버전을 보는 것만 같은 에마 메이키의 범상치 않은 존재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에서 걸크러쉬 얼짱 누님으로 등장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참 기대되는 배우가 아닐 수 없을 것 같군요. 에르큘 포아로가 새 치환으로 범인의 좌심실 우심실을 널뛰게 만드는 추리 시퀀스는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3연속으로 조지는 것 마냥 너무 빡빡한 대사의 밀도 때문에 어지럼증을 유발한다는 것 빼고는 꽤나 준수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탐정 코난에 등장하는 범인들처럼 딱히 빼박이라고 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것도 아닌데 냅다 자백부터 갈겨버리는 용의자들의 모습이 의문을 남기고 범인의 트릭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뭐 그냥저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것만 제외한다면 추리극으로서 이 영화의 중후반부는 딱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개띵작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이 수많은 캐릭터들의 관계성을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기 위해 체감상 40분에 달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온갖 설명적인 대사를 출퇴근길에 지옥철만에 꾸겨 넣어놓은 이 영화의 어지러지한 전반부를 돌이켜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중후반부의 하이라이트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눈 감아주기에 진짜 너무너무 지루하기 때문이죠. 아마 원작에 충실하느라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저처럼 원작을 모르는 관객의 입장에선 그마저도 면죄부가 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뭐 달리 말하자면 초반부의 지루함만 잘 버티면 그 이후엔 충분히 즐길 거리가 있는 제법 그럴싸한 정통 추리극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요즘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대의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일 만큼의 대단한 유인력이 될 수 있을지는 애매하다는 것이 이 영화에 대한 저의 결론! 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저는 이만 일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들려주는 김알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